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다가온 미래, 부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구원할 파괴적 기술 25, 버나드 마치엄, 이경민 옮김, 다산사이언스 출판입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와 정강 분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정강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빅데이터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함을 말하며, 정강 분석이란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빅데이터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함을 말하며, 정강 분석이란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빅데이터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함을 말하며, 정강 분석이란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자, 빅데이터와 정강 분석이란 무엇인가? 자, 데이터부터 시작해 봅시다. 데이터는 이 책의 여러 기술 트렌드, 즉 AI, 사물 인터넷, 자연 언어 처리, 안면 인식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이런 거대한 기술 도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중심에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수록 새로운 통찰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패턴과 역학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미래 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더 스마트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실 데이터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란 바로 우리 삶의 전례 없는 디지털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는 디지털 발자국이 남습니다. 이는 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 사물인터넷, 센서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 쇼핑, 뉴스 앱 읽기, 커피값, 카드 결제, 친구와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사진 찍고 공유하기, 넷플릭스 드라마 시청, 시리에 질문하기, 데이터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짝 고르기. 우리는 모두 매 순간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자체의 양과 그것이 커지는 속도는 매우 방대하고 빠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간 생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2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데이터를 논할 때 우리는 더는 기가바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급하는 데이터의 단위는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는 약 1000기가바이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약 1000테라바이트, 엑사바이트, 약 1000페타바이트, 그리고 제타바이트, 약 1000엑사바이트입니다.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의 데이터 양은 2018년 33제타바이트에서 2025년 175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75제타바이트를 DVD에 저장한다면 여러분은 DVD로 지구를 222
두 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의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빅데이터 덕분에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 또한 새롭고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나 데이터베이스의 항목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에는 사진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알렉사의 노래를 주문하는 음성 데이터, 스마트폰 화면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기는 동작 데이터, 소셜미디어에 쓰는 문자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점점 더 비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처럼 깔끔한 행과 열로 분류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구조화 데이터는 분석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방법이 없다면 이런 데이터는 쓸모가 없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정강 분석이 개입합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고도로 전문화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자체와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일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정강 분석은 이런 장벽을 부수며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기 쉽게 만듭니다. 정강 분석은 이런 장벽을 부수며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기 쉽게 만듭니다. 정강 분석은 이런 장벽을 부수며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기 쉽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정강 분석은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데이터 준비, 데이터 클리닝, 분석 모델 개발,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 생성 및 전달을 포함하는 모든 분석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정강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데이터와 더 쉽게 상호작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뽑아낸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비전문가도 정강 분석으로 간단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퇴사할 가능성이 높을까?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답변을 줄 것입니다. 시장조사 기업 같은의 예측에 따르면 얼마 안가 데이터 분석 업무의 40%가 자동화될 것입니다. 즉 정강 분석이 미래의 선도적인 분석 기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 트렌드가 유행함에 따라 우리는 전문화된 정강 분석 앱과 도구를 더 많이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는 산업계에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강 분석은 모든 종류의 조직에 많은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조직 구성원이 데이터 분석에 쉽게 접근하고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정보에 널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데이터 민주화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와 정강 분석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나는 빅데이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데이터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빅이라는 수사가 함축하는 의미는 데이터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데이터 자체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로 인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AI를 비롯하는 여러 기술과 결합해 세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집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신체적으로 인간을 정강하며 미래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비즈니스 방식 역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더 나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에게 일을 맡기는 고객들이 꼽는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인재를 고용하고
알맞은 소비자를 겨냥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까지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미래에 벌어질 일 또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즈니스 직무에 걸쳐 데이터는 더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아비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리모델링한 지점은 리모델링하지 않은 지점보다 수익이 컸습니다. 이런 사실에 따라 아비스는 연간 5배 더 많은 리모델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을 더 잘 이해할수록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은 종종 과거에 어느 고객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정강 분석 덕택에 이런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이 점점 더 예측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고객이 미래에 무엇을 원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상합니다. 간단한 예로 넷플릭스는 여러분이 다음번에 무엇을 시청하길 원하는지 미리 판단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독일의 소매 기업 오토가 주목한 바에 따르면 고객이 반품을 적게 하는 조건은 이틀 이내의 빠른 배송과 일괄 배송입니다. 이는 세상이 깜짝 놀랄 새로운 발견은 아닙니다. 상품을 재고로 잘 준비해뒀다가 효율적으로 배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토는 아마존과 같아서 수많은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즉 재고를 비축해두고 한 번에 묶어서 배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지난 30억 건의 거래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다음 30일 이내에 무엇을 구매할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정확도는 무려 90%에 이릅니다. 현재 오토는 예측 상품을 미리 재고로 비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반품은 연간 200만 건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객에 관해 더 잘 알면 고객이 원하는 바를 더 정확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의 필요에 지능적으로 반응하는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워치, 심지어 스마트 잔디 깎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운영상의 모든 면은 빅데이터로 간소화되고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책정을 최적화하고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며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걸쳐 향상을 꾀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습니다.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비축을 위해 수요를 예측했던 오토의 예를 기억합니까? 데이터 덕분에 이런 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오토의 시스템은 월간 20만 개의 제품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문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휴머나이저와 협업해 직원용 스마트 명찰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직장에서의 사회활동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흥미로웠습니다. 콜센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곧바로 새로운 휴식 정책을 도입했고 실적은 23% 향상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최종 결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최종 결산 결과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신한 데이터 기반 상품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의 데이터 기반 광고 제공과 같은 최적화된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자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빅데이터와 관련한 가장 분명한 과제로 기술, 인프라, 인재를 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로부터 이익을 얻는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우리도 예산과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만 할까요? 정강 분석과 서비스형 빅데이터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강 분석은 자, 앞에서 다루었고 서비스형 빅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용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의 도구와 기술, 잠재적으로는 데이터 자체까지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덕분에 기업들은 값비싼 인프라 투자 없이 빅데이터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들도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빅데이터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 수가 충분치 않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25만여 명의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 나의 바람이 있다면 분석 도구가 발전해서 기술, 인프라, 인재라는 장벽이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빅데이터와 관련한 또 다른 두 가지 주요 이슈는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확대됨에 따라서 데이터 보호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이 자신의 데이터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과 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한 더 그렇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은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서로 연결된 많은 기기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이 다루는 정보의 상당량은 개인 식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규제기관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면서 곧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즉 여러분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며 고객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에게 여러분이 무슨 데이터를 어떤 이유로 모으는지 알리며 가능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규제를 따르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기업은 앞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들은 빅데이터가 주는 유익이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적절히 준비한다면 데이터는 여러분의 조직에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데이터 사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조직 전반에 걸친 데이터 사용 능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데이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결과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데이터의 편안함을 느끼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말하며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행동하면 됩니다. 데이터 사용 능력이란 기본적으로 모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데이터 사용 능력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능력에 관한 여러분의 현재 수준을 밝히고 데이터 사용 능력이 왜 중요한지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장점을 역설할 수 있는 데이터 옹호론자를 발굴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략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데이터 전략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가장 관련 있는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무 데이터나 다짜고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테니 말입니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산처럼 쌓여 있으므로 여러분의 조직에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데이터 전략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탄탄한 데이터 전략이 있으면 어떻게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지, 어떻게 데이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할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분명한 경로를 계획할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전략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데이터 전략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적 필요입니다. 실제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데이터는 구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이 여러분의 데이터 전략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달성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사업 목표 달성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전략적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 사업성의 질문에 답하며 주요 도전 과제를 극복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3가지에서 5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후 3가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 사용에 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데이터 요구 사항입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혹시 필요한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는가? 회사 내부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로 보충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심각한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며 데이터 품질,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윤리 그리고 투명성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기 위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기술적 요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정리하고 분석해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얻을 수 있기까지 필요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기량 및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예를 들어 새로운 인재를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 데이터 제공업자와 협력할 생각인가? 자, 오늘 이 시간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웃음 여행을 통해서 나의 빅데이터를 키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짝 피워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키우는 웃음 치료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